우리 여기서 질문 나오지는 않았는데 좀 그 전에 받은 질문인데요. 애가 이제 이거 굉장히 부러운 사례인데 그 성취 동기가 굉장히 높고 그 지금 유치원인데 그 수학 문제 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몰입해가지고 학습지를 몇 개를 풀려봤는데 그냥 너무 지금 뭐 잘 풀고 집중해서 엄마 또 없어 또 없어 뭐 이렇게 좀 재미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애가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그 성취 동기가 너무 높고 몰입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인지적으로 지금 치고 나오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원에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수학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유치원에 갔다가 저녁에는 수학 학원에 와서 그 초등학교 뭐 2, 3학년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유치원생이 그걸 따라가고 또 재밌어해. 이러니까 지금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를 조금 지도를, 이게 너무 다른 엄마들 들어보면 지금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너무 얘가 지금 너무 어려서부터 자꾸 그 문제집 푸는 공부를 너무 저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대로 내버려도 되는지, 학원을 혹시나 싶어서 보냈는데 그냥 계속 또 더 다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또 조기 인지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을 빼놓는 게 아닌지라는 여러 가지 염려가 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이렇게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선 사실은 그런 진을 빼지 않는 교육이 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문제지를 많이 푸는 거는 이제 슈팅 넣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맨날 여기서 뭐 페널티킥 넣듯이 아니면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에서 뭐 농구도 마찬가지로 골 넣는 연습만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농구 경기 전체나 축구 경기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90분을 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스웍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뛰고 패스를 하고 골대까지 가는 건데 계속 문제집 푸는 연습만 한다 그러면 골 넣는 연습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초 체력이 길러지지 않은 가운데 하게 되면 이걸 롱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공부는 얘는 가만히 보니까 문제집 푸는 공부는 알아서 내버려도 좀 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체력과 어떤 정서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틈틈이 운동을 좀 더 시킨다든지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가 좀 나빠지지 않게 하고 많이 걷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초품마 같은 데 살지 말아야 되지. 좀 걸어서 좀 이렇게 교통이 너무 위험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좀 시골 쪽으로 좀 빠져가지고 한 30분 이상 걸어 다니는 뭐 그런 데를 좀 보낸다든지, 뭐 저는 그렇게 해서 뭔가 아이의 체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런 아이일수록 반드시 역사 브루타라든지 지혜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기능과 재능만 앞서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영재인 거예요, 이런 스타일은. 근데 우리나라 그 영재 교육의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영재 함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또래보다 너무 빨리 치고 나오는 아이들은 칭찬받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실패할 거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빨리 치고 나오는 게 쭉 이렇게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지금 과거 영재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과거 영재고 교육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요. 소수고 그다음에 뭐 많은 정부나든지 이런 데서 사실 세금을 들여가지고 기자재도 실험 기자재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영재고나 과거에서는 실험도 하고 논문을 얘네들이 써. 지금처럼 뭐 교수님이 뭐 대신 써주고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진짜 논문을 해서 실험 설계를 하고 그런 게 가능해요. 그쪽에서는. 뭐 선생님도 적고 애들도 다 똑똑한 애들이니까 서로 뭐 전어도 찾아보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라든지 뭐 수시 실적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 거의.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들어왔어요. 카이스트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4년 뒤에 졸업하고 났을 때 일반고에서 서울공대를 들어온 애들하고 과학고등학교나 영재고등학교를 통해서 서울대를 들어온 애들하고의 4년 뒤 혹은 이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질까요? 이론상으로 보면 이렇게 벌어져야지.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고 계속 그렇게 치고 나와가지고 했으니까 노벨상을 타야지. 서울대 그냥 일반고를 나와서 이런 애들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에 머물러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서울공대 같은 데서 분위기가 1, 2학년 때는 영재고 애들이 더 빨리 치고 나와. 실험을 해보고 뭐 하고 그런 게 이제 익숙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영재 교육은 너무 애들이 진이 빠져가지고
학위를 받고 뭐 성과를 이루고 난 다음에 좀 평생을 연구하는, 노벨상을 하려면 평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나 인내력이 남아있질 않아. 조기에 그냥 다 진을 다 뽑아버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오히려 일반고에 나와서 뭐 그래서 1, 2학년 때는 조금 그 성적 차이가 난대요. 근데 3, 4학년이면 따라잡는데 4에 나오면 거의 비슷해. 근데 지금 영재고 가고 보내려면 거의 1억이 넘는 사교육을 드려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뭐 진짜 그런 거지, 천연산 영재라고 그러는데, 천연산 영재, 인공산 영재라고 그러잖아요. 만들어진 영재들이 있어요. 계속 문제집 풀고 막 선행을 하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성실해가지고 이렇게 영재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뭔가 진짜 그런 영재성이 있고 탁월해서 그렇게 되는 아이들도 사실 있지만, 대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더 발현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런 이제 재능적인 부분에서 빨리 드러나고 또 빨리 일찍 꼽혀서 일찍 지게 하는 것보다 롱런으로 가게 해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왜 하고 그 다음에 왜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재능만 앞서면 그걸 이제 덕승재의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능만 앞서면 그 재능을 갖고 이걸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고위층에 있는 분들의 그런 수많은 부정 뭐이나 비리라든지 이거 왜 생겨요? 그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명문 자기 자식들 다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지를 못해요? 저렇게 하면 감옥에 갈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주가 앞서는 거는, 재주는 얼마든지 나중에 사실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와 덕성을 기르는 게 이게 너무 고전의 원리인 거잖아요. 저는 이 아이한테 좀 하부르타를 권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많은 주변에도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좀 영재의 끼를 보이는, 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재능적인 부분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찾아갈 수 있어. 걔네들 얘기만 들어주고 하고 있던 거 필요하다 그러면 서포트만 해주고,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될 거는 우리가 왜 살고 이건 왜 하는 걸까? 넌 이렇게 수학 잘하고 코딩 잘하고 이거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집안에서 해주고, 또 하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경쟁에서 상처받고 뭐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소위 말해서 회복 탄력성, 그릿 이런 걸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그랬는데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다 나를 매도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너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럴 때 내가 옳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걸 좀 유인 전기를 본다든지 역사적인 것도 공부를 한다든지, 좀 뭔가 이게 세계관과 역사관과 철학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닥치고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닥치고 문제집 열심히 풀고 닥치고 학원 가서 뭐 그러면은 그걸 오래 롱런 할 수도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이 뭐 안 올까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되고, 이런 순간들이 닥칠 때 무너지지 않고 사실은 꿋꿋이 버텨가면서 자기 소신대로 살고 또 큰 시야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걸 길러주려면 지혜가 있는 아이가 길러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거를 우리 부모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사명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아이들한테는 인지 공부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엄마 아빠는 그런 얘기를 잘 들어주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하고는 하부르타를 하고 이런 주말을 이용해서 그런 가정식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잘 지켜주는 게 부모의 가장. 근데 이제 그 가정의 질문은 그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애가 있는데 어떤 로드맵으로 어떻게 해서 영재과거를 가고 이제 명문대를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에서 너무 진을 안 빼고 그러면 진을 안 빼는 단계에서 어떻게 재밌고, 이런 구체적인 거를 조금 사실은 이제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그거는 지가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책을 읽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모가 무지한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다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부모가 할 역할은 그런 부분보다 이렇게 지혜와 인성교육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광주에서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